돈이 보이는 종목 소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손현정 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지수만 보면 조금 심심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 속에서 이슈에 급등락하는 종목들만 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잘 나왔는데 이게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길 거란 얘기도 나오고요. 중국 증시는 청명절로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장과의 동조화는 크지 않고요. 4월 들어서는 실적 발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수급에서 또 막판 반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거래소에서 7거래일 연속 매도인 줄 알았는데 동시효과에서 매수로 돌려세우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쌍방울 계열사들이 쌍용차 인수 추진 기대감에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쌍방울은 물론이고 계열사인 미래산업, 광림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오늘 항공주들 날아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심상치 않았는데요. 장중 52주 신저가까지 근접하며 출렁이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배당 재원으로 2조 원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크래프톤과 SK텔레콤,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호텔신라를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게 한 종목들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주코치 분들 모시고 종목콕, 종목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월요일 주코치 세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지점 차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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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시영 사장님하고 김민수 대표님은 지난주에 나오셨고 네. 우리 이성웅 이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비춰주셨는데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세 분 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참 한 2주 만에 오랜만에 뵙는데요. 시장 최근에 흐름 긍정적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긍정에 플러스를 더해서 오늘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한 김민수 말씀. 대표님 너무 뒤에 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가장 적어 보이거든요. 조금만 나오실까요? 그런가요? 좀 뒤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그래요? 네, 편하실 죄송합니다. 대로 하실까요? 예. 일주 만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겠죠? 네, 저번 저희 반응 굉장했어요. 재밌었어요, 엄청.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쾌한 방송을 위해서 온몸 불사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매주 이제 뭐 고정으로 인사드리고 있어서 매주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요. 좀 좋은 종목,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종목이 4개나 됩니다. 삼성전자랑 그리고 SK하이닉스, 솔로엠, YM텍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분기 우리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한 11% 정도 빠졌고요.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저가에 근접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을 좀 울게 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모주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못 가는 이유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장시영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반도체가 뭐 꾸준하게 실적을 좀 내고 있고 네. 성장 동력으로 뭔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핸드셋이 뭐 점유율을 뭐 글로벌 1위 점유율이라든지 계속해서 치고 나가면서 핸드셋에서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모멘텀이 좀 붙었었는데
현재로는 뭐 D램 쪽에서 어쨌든 반도체 D램 쪽에서의 부분은 꾸준하게 뭐 실적이 나오지만 거기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방안은 네. 없고 핸드셋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어쨌든 선호도 자체가 뭐 물론 점유율은 얼마 뺏기진 않았다고 하지만은 선호도 자체가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부분 좀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파운더리 사업이에요. 네. 파운더리 사업인데 그게 그 부분이 뭐 쉽지는 않다. TSMC의 어떤 이 전략이라든지 또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마음을 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좀 보여야지만이 주가가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수급 동향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3월 한 달 동안 3조 8,226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샀죠. 예. 네, 근데 순매수 상위 2위에서 12종목을 다 합쳐도 이 1위 삼성전자 이 한 종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보면 좀 한숨이 나올 이 수밖에 외국인이 없는 한 7일 내내 팔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의 수급 언제쯤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를 할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가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 계속 예. 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도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수급의 회복의 트리거가 뭐가 될지 그거를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연계가 높은 게 SK 하이닉스 주가고 SK 하이닉스 주가와 상관계수가 높은 게 D램의 현물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연초에 나왔던 이유가 뭐 D램의 현물 가격은 2분기 이상으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PC 쪽에서 수요가 감소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미국 쪽의 IT 업체들의 주가가 선행해서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D램 가격 뭐 4기가, 8기가 다 2월 대비해서 그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참고를 하실 게 수급이 1차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거래소 시장으로 돌아서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D램 현물 가격이 좀 돌아서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좀 팔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 이유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가장 크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봐도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결국은 전해요. 가장 어려운 질문 저한테 오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앞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생각하면 한숨부터 쉬어야죠. 아유, 다른 거 다 가는데 이건 왜 안 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우리 항주 맞아?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6만 전자 오게 되면 뭐 기회다라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파는 기회였을까요? 사는 기회였을까요? 이거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사는데 주가 안 올라가게 되면 답답하죠.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안 가니까 악재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오히려 이런 때가 악재를 반영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변화가 나올까요? 이런 건 참 어려운 숙제죠. 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 뭐 기술의 삼성이니 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변화들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이즈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지표만 보게 되면 개인만 산다. 이러면 일단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변화는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1분기가 거의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제 예상보다 좋다, 아니다. 뭐 이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다들 분분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상보다 살짝 안 좋을 것 같다. 네. 한쪽으로는 생각하는데 막상 또 1분기 예상보다 좋다고 나와도 주가가 못 갑니다. 실적 발표하면 원래 보통 잘 안 그러니까요. 가더라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실적 발표 날은 안 간다라고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뭐 부진한 얘기들 뭐 나왔었던 대표적인 또 지분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일단락이 됐으면은 그래도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렇다고 당장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게 되면 변화의 기미는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좋지 않고 또 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보통 실적이 나왔을 때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또 저인가요? 네. 아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나는 8만 전자 샀는데 지금 주가 6만 전자다. 벌써 수익률이 믿고 샀던 우리 삼성전자 왜 이렇게 10% 이상씩 나를 고생시키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계속 사야지. 뭐 물론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없으면은 빠른 반등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그렇게 두고 차라리 지금부터 조금 다변화된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 다른 거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정체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약간 한 발 앞으로 나가셔서 그런 걸로 챙겨서 오히려 거기서 수익 나면 삼성전자 사면 되지 않을까요? 말은 쉽죠.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렇게 이제 대형주에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확실히 시장에 그런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7일에 나올 실적에 대해서 잠시 힌트를 드리면 1분기 매출이 한 75조에서 77조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영업이익은 한 13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도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안 좋게 보는 증권사들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아니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것이다 역대 실적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디램 가격은 일단 3분기부터 조금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리고 낸드는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좋아질 거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이제 수급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액티브 펀드들이 거의 부재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뭐 패시브 펀드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패시브 수급에 의해서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은 오르고 유럽 시장이 오르고 중국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패시브 수급들이 우리 시장의 어떤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삼성전자에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워서 좋은 내용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디램이라든지 파운드리 사업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핸드폰 쪽은 사실은 지금 기대가 좀 계속 많이 좀 꼬그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DDR4의 가격 자체는 지금 현재 주력인 DDR4의 가격 자체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는 이 반도체 디램 분야에서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DDR5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4의 공정을 줄이고 5의 공정이 들어오면서 가격에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많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DDR3는 이미 줄여놨단 말이에요. 생산 캐파를. 하지만 DDR3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어요. DDR3의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상쇄는 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램의 어떤 가격에 의해서 실적이 변동되는 폭은 올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려면 시장도 올라야겠지만 다른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공격적으로 오르기는 네.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앞서 수급적인 얘기를 했지만 올해 만약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 네. 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뒤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다 잘라내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2015년도 이후에 2017년도, 18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만 계속 좋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되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상 처음 했던 시기예요. 앨런 이 의장이. 그 시기랑 비교를 했었을 때 삼성전자만 해외 주식시장과의 어떤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삼성전자가 뭔가 디램 가격이 굉장히 뭐 엄청 좋아졌다거나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았다거나 물론 실적은 좋아지긴 했었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실적들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어느 정도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만 끌어올렸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패시브 수급들이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수의 어떤 포인트를 잡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을 깨진 않을 거라고 봐요. 6만 원 후반대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매수의 어떤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삼성전자의 하락 정체 이유는 수급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유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해 보면은 지금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영국 FTSE가 0.31% 상승, 독일 닥스 지수도 0.31%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0.19% 오르면서 출발을 합니다. 유럽 시장의 최근 관전 포인트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차단인데요. 러시아산 에너지가 끊긴다면 GDP가 크게 하락할 거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짚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주요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6시 이후에 발표될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7시에 진행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 톡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어서 SK하이닉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마침 또 모주로 가져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 그럼 약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앞에서 다 했는데요. 네, 아 같군요. 같은 내용이죠. 수급 예. 문제인가요, 그러면? 근데 지금 원래는 제가 다른 종목하고 두 종목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관계상 그래도 이걸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픽이 당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를 보시면서 또 한숨 한 번 더 줄게요. 네, 삼성전자에 비해 한 번, SK하이닉스 두 번.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나 싶기도 한데 항상 주가가 안 좋을 때가 기회도 나오죠. 그럼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반도체 수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왜 못 가죠? 이게 이제 그러게요. 또 하나 포인트고요. 보니까 131억 달러 정도 나오면서 기준으로는 거의 뭐 38% 이렇게 증가를 한 모습들로 나오는데 좋았다. 하지만 주가와는 또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짜증나죠. 네, 그런 쪽에서 D램이 한 38%대 올랐고 그리고 또 SSD라고 하는 쪽도 한 50% 이상 이쪽 요즘 잘 나갑니다. 네, 그런데 전혀 SK하이닉스의 반응이 없었다라는 쪽은 지금 이런 쪽보다 단기 우려감이 더 높다라는 쪽도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그런 거죠. 최근에 나왔던 미국 시장에서 동향들을 보게 되면 PC 출하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때 어떤 코로나19 때 나왔던 좀 강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년을 이어가면서 좀 정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대할 바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델이나 HP 이런 종목들 다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쪽에서 부담감이 조금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PC 관련돼서 D램 수요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하지만 또 좀 눈여겨보는 건 스마트폰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벌써 중국에서 기대하던 출하량 꽉 막히다 보니까 여기서 생각보다 잘 못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거고 게다가 요즘 또 애플의 아이폰 SE3마저 인기 많죠. 인기는 많은데 왜 공급량을 좀 줄이나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게 SE만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네. 그걸 살짝 줄여서 기대감을 좀 좀 높인 상황에서 하반기에 14을 확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 일부러 저 애플 줄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여러 가지 전략도 나올 수 있는데 당장에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은 글로벌 출하량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왜 그랬느냐라고 봤었을 때 중국 봉쇄 당하고 있죠. 네, 이런 쪽이 좀 또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물론 상해 쪽에서 공급이나 또 이제 물량들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봉쇄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은 중국의 공장이라는 입장 쪽에서 또 소비 입장 쪽에서 다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단기 부담 요인으로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발목을 잡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1분기 뚜껑, 실적 뚜껑 열어봐야겠죠. 네.
네, 그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3월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고인데 왜 주가가 안 갈까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초 이후에 반도체 장비 수입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급망 때문인지 아니면 2015년 반도체 불황기에 반도체 장비 수입이 부진한 점을 봤을 때 이게 불황의 신호탄일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의견이. 네,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덜 수입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업황이 안 좋으니까 네. 좀 잠깐 투자를 좀 덜하고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 쪽에서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계속 부품들을 잘 조달받아서 들여와야 되는데, 그래서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쇼티지나 여러 가지 공급난이 나오다 보니까 잘 못 만들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단순하게 업황과 관련돼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은 공급망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우리 네. 장시영 사장님이나 이성욱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이게 반도체 투자가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게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고 또 내후년에는 좋을 것 같으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계속 매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하고 글로벌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력이 뒷받침이 무조건 크게 돼야지만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투자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또 안 했으니까 내후년에도 안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서 뭐 수입량이 늘었다, 수출량이 줄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뭐 장비 역시도 사실은 쇼티지가 발생했다거나, 뭐 사실 EUV 장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1년에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TSMC에서 뭐 거의 가져가고 삼성전자에서 가져가고 하이닉스에서 가져가면 워낙에 고가 장비이기도 하지만 다 가져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역시나 뭐 반도체 업황의 문제가 아닌 공급망 부족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장비 발주 자체가 이게 주기적으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은 성수기 측면인데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수기, 비수기 안 따지고 미리 선발주가 나간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월별 측면에서 이게 데이터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게 장비 발주가 더 안 나간다라는 결론은 짓지는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게 데이터 측면에서 그 반도체 사이클과 장비 사이클 자체가 상관계수가 낮아요. 이게 스케줄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점을 투자자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봤을 때 지금 메모리 업황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가 ARM 관련해서 이제 비메로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ARM의 인수가 정말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지금 가능성 얼마 정도로 보세요? 네, ARM, ARM. 네, 암. 네. 8.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인수 가능성은 이제 뭐 하게 되면 하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계획은 딱 보게 되면 멋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못한 거 SK하이닉스가 할까라는 쪽에서 혹시 기대감은 좀 생기겠죠. 하지만 또 이제 ARM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특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AP라고 하는 모바일 반도체 두뇌를 만들 때 거의 설계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회사 쪽에서는 거의 90% 이상 담당했었던 가장 또 강력한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독점한다고 봐도 거의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거를 갖게 되면 저는 SK하이닉스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한 경쟁력인데 네. 또 굉장한 돈도 들어갑니다. 네. 네. 오. 그때 금액이 한 50조? 네. 그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큼의 돈을 주고 물론 사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혼자 인수한다. 돈이 다 어디서 나나요? 이런 거에 부담도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나왔던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하이닉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다. 이쪽도 우리 보강시켰다. 키파운드리 인수하다 보니까 우리 파운드리도 한번 또 여력된다. 이제는 팹리스까지도 한번 확 해서 뭔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뭔가 성과를 나오게 해보겠다라는 쪽은 기대감은 높은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공동인수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그 파트너가 어딘지도 아직은 자세히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이슈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와 무조건 호재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계산기 두들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가지고만 주가의 호재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문제도 있고 각국의 반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SK 하이닉스 이번 1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실적은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죠. 좋아서 지금 영업이익 한 뭐 3조 원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뭐 바닥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 쓱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서 드라마틱하게 뭐 나이키 커브처럼 이렇게 쫙 해서 분기 실적들을 보여준다. 그럼 사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들은 마찬가지로 앞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1분기 실적 이 정도로 나와?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노이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잘 뚫고 인플레이션 압력 잘 뚫고 공급난 또 쇼티지 관련된 얘기들 다 뚫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단적으로 최근에 또 반도체 냉각수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여러 가지 많은데 막상 실적 보고 결정하자 이런 유보적인 입장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게 지금 나오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다 털고 그래도 2분기부터는 괜찮아지겠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순간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저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이거든요. 주가 네. 수준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앞서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조금. 네,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바닥이니까 나는 계속 사겠어. 근데 지금 바닥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저희가 현금이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그럼 1,000만 원어치 다 사버리죠. 그런 거보다 바닥이기 때문에 사겠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조금씩 나눠서 사자.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올라갈 모멘텀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확인하고 움직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단 좀 기다려서 차라리 여름에 좀 뜨거운 여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또 SK 하이닉스를 봤으니까 이게 대국민 관심 종목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장시영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좀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죠? 하반기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또 패시브 수급에 대한 어떤 진입도 분명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디램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우려라든지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객사들로부터의 어떤 발주도 이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전체 매출액 부분에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달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앞서 이제 하이닉스의 암 인수라든지 뭐 파운드리 사업 부분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삼성전자를 바꿔놓는지가 지금 시장의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를 뭐 2분기 이후 또는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는 좀 준비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요?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다 좋긴 좋아요. 기업도 좋고. 근데 저희가 시장만 놓고 보면 기회비용이 따르잖아요. 그쵸. 최근 시장 지수는 좋은데 전자나 닉스라든지 두 기업은 주가가 좀 약하잖아요. 네. 또 다른 업종들이 좋은 게 많다는 말이죠. 그렇다 둘 다 보니까 안 사고 싶나요? 저는 그런 말씀이신 지금 것 거의 같은데요. 그런 듣다 말씀이시죠? 보니까. 뉘앙스가 그러신 것 같은데. 둘 다 아주 주제 거부. 좋은 기업인데, 예, 또 다른 기회비용을 예, 잡자. 또 다른 네, 기회비용을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도 다시 얘기하고 딱 저희가 둘 선택지 중에 하나 두 개만, 선택지를 네. 줬는데 거기서 3번을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대표님은 SK 하이닉스신 거예요? 5번 하겠습니다. 5번. 네. 근데 지금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었는데 차라리 딴 데서 열심히 벌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이거 사자. 뭐 이게 더 저는 나은 전략 같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만약에 또 하나를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들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워낙
잘 하던 회사였지만은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막상 진짜 안 되는 이유 찾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 얘기했던 뭐 파운드리 쪽에서 뭐 수율 30% 35%는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꿀 만한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3나노 쪽으로 진입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기술. 삼성전자는 GAA라고 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로 아마 TSMC를 바짝 쫓아가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밑그림이나 뭔가 윤곽들을 좀 보여줘야 시장의 자신감을 좀 찾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겠죠. 저 삼성 사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좀 기다림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세 시장이 좀 분야 좀 재미는 기다려야 없고 된다고? 시장에서 좀 재미는 없고 어찌됐든 조금씩 뭐 사 모아 간다든지 아니면 굳이 내가 수익률을 쫓고 싶다면 다른 종목을 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좀 올해 하반기까지는 네. 기다려 봐야 되는 그렇게 좀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축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저축하는 느낌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주 여러분들의 의견도 짧게 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이디 왈왈님이 삼전은 주주총회 하면 전 국민 모일 듯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주식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지민 님이 수급이 잘못했네. 삼전,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올랐으면 좋겠다. 네,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겨서 7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톡톡 나눠볼까요, 수진 씨? 네, 솔로엠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진 후에 계속 상향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탄력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 1분기 실적 호전의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솔로엠을 가지고 왔는데 네. 솔로엠이라는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분산 회사고요. 네. 그 파워 모듈, 그러니까 뭐 TV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TV 쪽에 어떤 이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3인 보드라는 부품을 만들고요.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전체 매출액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으로 ESL이라는 전자식 가격 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마트에는 아직 도입이 조금 더디고 그래도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는데 네. 조금은 더뎌요. 근데 뭐 삼성 서울병원에 납품을 시작은 하기는 했고요. 국내 마트들도 조금씩 납품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마트에서 이제 가격 표시를 할 때 보시면 종이를 끼워 넣잖아요. 네. 근데 마트 가격이라는 게 사실 실시간으로 막 바뀌어요. 뭐 특가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마트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일이 갈아 필요가 끼울 없는 필요 거죠? 없이 디지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마트 같은 경우는 뭐 마트 직원이 뛰어다니면서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이즈예요, 마트 크기가. 근데 외국에 뭐 여러분들 코스트코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위에 이 천장에 있는 이렇게 높이 걸려 있는 물건들도 있고 마트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넓기 때문에 그거를 직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유럽 마트라든지 북미 쪽 마트 쪽에는 ESL 가격 표시기 요게 도입이 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매출 비중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또 뭐 엔더믹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마트 오픈도 또 뭐 활성화 될 거고 더 많은 마트의 고객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 내내 조금 안 좋죠. 안 좋았죠. 네. TV 쪽 수요가 부진은 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 벌써 이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LED TV가 나오고, LG에서도 8K 이 TV가 좀 신규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생산이라기보다는 소비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완전 고용이라는 강력한 어떤 경제 사이클의 이 힘을 바탕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낮추고 추후에 이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 소득 수준의 어떤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TV는 사실은 필수 소비재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 소비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TV는 뭐 경기 소비재 같은 경기 소비재라고 필수 소비재는 아니죠. 경기 네. 소비재인데 TV는 어쨌든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보유를 해야 되고 교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좋지 않았던 TV 수요가 올해 1분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조달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는 판가에 다 전가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얘네가 매출 원가에서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 비중이 거의 한 90%가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판가에 전가를 못 시켰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판가에 다 전가를 시켰다. 그러니까 네. 그 그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고 또한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신제품 가격 효과, 믹스 효과까지 겹치면서 어쨌든 마진이 좀 좋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작년에는 신규 공장 가동하면서 좀 일회성 비용도 좀 있었고요. 근데 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솔로엠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던 종목인데요.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 솔로엠이 정말 잘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도 좋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ESL에 대한 성장성이 맞습니다. 사실 리오프닝으로도 묶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소비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가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종 기업이 없기도 하고 이게 뭔지를 사실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솔로엠을 좀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워 모듈 부분, 네. 그러니까 전자제품 전원 공급 장치는 삼성전기에 어쨌든 자체 공장을 글로벌 경쟁사 중에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대한 매출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고객사를 삼성전자, 삼성전기로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3인 보드라는 TV 부품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TV 쪽의 핵심 부품인데 영상 모듈, 파워 모듈, 그 튜너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한 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이제 제가 그 에르스 세미콘 말씀드릴 때도 그 칩 두 개가 있는데 개별로 생산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묶은 칩들이 굉장히 네. 지금 부품사들이 납품하는 게 이 추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사들도 그런 하나로 통합된 제품들도 원해요. 애플도 사실은 M1 칩을 만들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력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원가도 절감하게 되니까 셋업체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국내 이 점유율 같은 경우는 90에서 95%입니다. 3인 네. 보드 점유율이. 그리고 이 3인 보드 채택률 역시도 17년에는 대략 한 20%, 20년에는 뭐 한 25% 정도, 올해 한 50%까지 넘어가요. 그럼 이쪽에 대한 매출도 올해 굉장히 좀 커질 거라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경쟁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양 P&F와 한솔 테크닉스인데 캐파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 P&F는 뭐 증설하고 다 해봐야 한 600만 개 정도 생산을 해내고요. 한솔 테크닉스는 한 200만 개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솔로엠 같은 경우는 2천만 개 이상을 생산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우위도 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뭐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ESL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SES 이마고테그라는 유럽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그 앞서 말씀드린 ESL 전자식 가격 표시기 하나만으로 사실은 연간 매출을 5,400억을 합니다. 네. 5,400억을 하고 시총이 1조 9천억이에요. 근데 솔로엠은 시총이 지금 뭐 비싸게 상장을 하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1조 한 2천억대 수준이란 이게 말이에요. 생각보다 퍼가 높아요. 그렇죠. 네. PL 밸류에이션이 PR이 좀 높아요. 높은 네. 상황이죠. 근데 유럽의 회사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유럽의 회사는 이 뭐 ESL 이 가격 표시기 5,400억 매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시총이 1조 4천억인데 우리의 이 솔로엠 같은 경우는 2021년 연간 ESL 매출이 2,140억이란 말이에요. 올해 더 늘어납니다. 연간 수주가 신규 수주가 2011년에 신규 수주가 4,500억. 그러면 현재 수주 잔고만 1조 2천억이에요. 그럼 요거를 3개년도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4천억 선 정도의 매출이 계속 찍힌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SES 이마고테그랑 비교를 했었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를 얼마만큼 더 줘야 되는지 이 ESL 가격 표시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은 매력적인 주식이다.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워 모듈 부분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3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네, 3인보드도 마찬가지고 ESL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ESL이 뭐 마트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에서도 좀 맞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고 네. 국내의 어떤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또 활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이 부분의 가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실적이 언제쯤 반영이 될지 그 시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사실은 매출이 2,140억이었단 말이에요. 2,140억이면 전체 매출액 대비했었을 때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이제 작년에 신규 수주가 4,500억, 그럼 수주 잔고는 1조 2천억.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를 더 받을 거고, 그러면 수주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 자체는 사실은 TV 부품 쪽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올해 이제 사실은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900억이에요. 작년에 사실은 뭐 270억 정도 됐는데, 뭐 배수로 따지면 거의 5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지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 PER 밸류에이션을 영업이익 1,000억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는 10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비교했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20배, 30배도 네. 됐었지만 네. 지금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가지고는 10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고,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계속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부 조금 수급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은 매력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좀 보니까 근데 생각을 이미 많이 조금 올라왔네요. 한 달 네네. 동안은 계속 올라왔었네요. 제가.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굉장히 네. 좀 좋았었고, 그거는 다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 수급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는 사실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수급들이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지금 당장의 큰 수익률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재미를 볼 수 있는 수익률은 그렇죠. 이거는 큰 얻을 수 있겠다. 수익보다는 재미 수익으로. 단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 맞아요. 싶고, 만약에 ESR이 터지기 시작하고 TV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그럼 장기적으로 좋아진다고 봤을 때 올해 끝까지 간다고 봤었을 때는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죠. 더 네. 좋은 수익률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1분기 실적 발표일 때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린다든지. 네. 솔로엠 관심 갖고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럼 이사님이랑 대표님은 이 솔로엠 뭐 ESL이 일단 신사업이다. 가장 이게 매력적인 모멘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사님부터. 네, 들어보니까 좋은 회사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적도 이제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좋은 회사로 보이네요. 네,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여유 잠깐만. 있으신 거죠, 이사님? 좋은 회사로 없어요. 보고 재미가 아니요. 좀 재미가 너무 이게 집중해서 제 듣다 보니까 결론이 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 좋은 머리에서 회사. 좋다, 좋은 회사. 아. 예. 네. 제가 명확하게. 보기에는 네. 이게 약간 상충 문제가 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ESL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맞는 쪽인데 네. TV는 또 리오프닝 쪽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아. 그러면 기존에 TV 바꾸셨던 분들 다 많은데 지금 당장 또 뭐 이제 QD OLED 나오고 뭐 퀀텀 다 나온다고 그래서 와 또 바꾼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꾸라고 하는 TV 수에 대한 정체도 또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ESL이 더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당장 이제 성장성은 ESL 쪽이 예, 예. 붙는 게 더 이걸 잘 되는 키우려고 거죠. 하고 있어요. 키우려고 네. 하고 있고 그러면 성장 동력인 거죠. 예, 거기서 성과 나와서 TV가 약간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훨씬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1분기 실적 나와서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불안감을 딱 불식시킨다. 그럼 주가 가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소비가 엄청나게 살아난다면 이게 리오픈이랑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저는, 매출의 기대가 있기 그렇게 좀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솔로엠은 그러면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수진 씨? 다음 국독 종목은 YM택입니다. 이성웅 이사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오늘 이 EV 릴레이 전용 공장 투자 소식도 나왔습니다. EV 릴레이가 진입 장벽이 높고 또 소수의 플레이어가 과점하는 시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YM택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주가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만큼 커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정책 자체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가 돼 있는 정책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부합을 해봤을 때 그만큼 제품의 판매처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 자체가 전기차 산업입니다. 전기차 산업 자체가
지금 전방 환경이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내연기관 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확대하는 움직임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그 저탄소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이랑 우리나라 정책이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기차 측면에서 놓고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배터리잖아요. 뭐 강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탑티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네. 업체들이 있는데 뭐 강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판매가 나가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도 함께 판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외국인이 보기에도 한국의 배터리는 좋으니까 관련된 그런 부품 같은 경우도 한국 걸 쓸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 때 스위치로 걸게 되잖아요. 네. 스위치로 딸깍하면 시동이 걸리고 딸깍하면 꺼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정기가 이제 EV 릴레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YM텍 같은 경우는 그 EV 릴레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요. 그 제품 자체가 차량당 대략 한 8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게 제품이 개당 한 11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그 매출만 치면은 8개 11만 곱하면 한 88만 원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100만 대가 판매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8억 정도인가요? 네, 한 8억 정도. 네네. 한 그 부분인데 이게 통상 100만 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전기차 판매를 할 때 하나의 지역의 동 정도의 판매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판매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 이 부분에서 그러면 경쟁사가 어떤 게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EV 릴레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회사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약 한 0.1% 정도의 시장 점유율밖에 되진 않지만 이게 과점 형태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면은 함께 확대될 수 있는 그 제품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EV 릴레이가 이 전기 접점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제어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 구조 굉장히 괜찮다,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고객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배터리 3사 셀 업체들 다 고객사로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안정적인 성장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다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금 공모가보다는 높은 상황인데 그 상장가보다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네, 3월 중순부터 2, 3일 빼고 계속 올랐더라고요. 이 시점이 조금 진입하기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고. 최근에는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는 많이 올랐어요. 적절한 매수 포인트일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덧붙여봤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볼 때 그 절대적인 차트가 보이잖아요. 차트는 후행성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싸냐 비싸냐의 판단은 주관이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많이 올랐구나 했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게 싸다 비싸다 더 오를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키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실적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었는지 아닌지 여부가 첫 번째로 필요하겠죠. 그게 PER 아닌가요? 네, 그 PR 지표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PR을 론회로 차치하고 지금 올해 그 증권사의 예상 실적이 YM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04억, 영업이익이 약 104억 정도잖아요. 네. 이게 뭐 이 부분에서 그 시가총액을 도출을 해봤을 때 적정 가격이기는 하겠죠.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현재 올해 실적까지 했을 때는 적정 가격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소위 말해서 캐파, 가동률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희가 공정상으로 더 나아진다고 하면은 매출이 더 발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공정 자체는 저희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매출이 여기에서 한 30% 정도는 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감안해봤을 때 상승의 여력은 한 20% 이상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식을 접근할 때 20%만 보고 단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주가에서 내가 진입을 했을 때 20%의 수익으로 적정한가. 근데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게 이제 캐파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300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준공이 올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 자체는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내년 실적을 보고 미리 주가를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예, 저의 꿈과 희망을 담은 구간이기는 한데 네. 예, 현재 측면에서 저는 뭐 기대를 삼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탄탄한 주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성장성을 견인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EV 릴레이 캐파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투자 매력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세 분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지점차장, 김민소 레몬리서치 대표, 그리고 이소근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매일 오후 4시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